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머신러닝에 대해서 공부해봤는데 그 계기가 그 요즘에 넷세큐리티나 그 워크숍 같은 데 가보면 이 머신러닝이랑 딥러닝을 활용한 보안에 대해서 자주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설명하시는 게 보안 쪽에 적용되는 머신러닝은 기초적인 기법만 사용한다고 해서 기초적인 기법을 공부해서 저희 쪽 분야에서 저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설명드릴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먼저 감독학습입니다. 지도학습이라고도 부르면서 이 정답이 주어진 상태에서 컴퓨터를 학습시키는 방법입니다.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를 나타내는 데이터셋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학습된 결과로 새로운 입력된 데이터에 대해서 출력 데이터를 예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강아지에 대한 사진에 강아지라는 레이블링을 달아주고 저희는 이제 고양이에 대한 사진에는 고양이라고 레이블링을 해준 데이터셋을 이용하게 됩니다. 네, 감독학습은 그래서 그래프상으로 표현했을 때 X축이 데이터가 되고 Y축은 데이터에 레이블링해 준 레이블 값이 됩니다. 그래서 지도학습은 분류와 회귀로 나뉘어집니다. 왼쪽에 보시는 pass or fail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눠지는 게 분류, 바이너리 분류고 오른쪽 같이 염속된 값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 회귀입니다. 그래서 선형회귀를 살펴보면은 선형회귀란 주어진 데이터를 표현하는 하나의 직선을 찾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는 이제 10시간에 90점이 나온다. 3시간 하면 50점이 나온다.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하나의 직선을 찾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들어가는 인풋의 변수는 한 개입니다. 그래서 이 회귀식 y는 ax 플러스 b인데 이 회귀식을 변형해 가면서 관측값과 예측값의 차이를 최소로 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1,4라는 점이 있으면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선이 있었으면 그 회귀식은 x에 1을 넣으면 1,3을 예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측값은 실제 데이터 값은 4고 회귀식에 대한 예측값은 3이고 이 오차를 줄이는 과정을 반복해 가면서 회귀식을 찾아내는 과정이 선형회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y는 ax 플러스 b에서 저희는 a와 b를 찾아나가는 과정을 반복하는 건데 a는 x가 y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크기와 방향을 알 수 있는 가중치 역할을 합니다. b는 회귀선을 위아래로 평행 이동시키는 절편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공부에 투자한 시간과 시험 점수에 대한 데이터셋에 맞는 회귀선을 찾아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비감독 학습입니다. 비지도 학습이라고도 부르며 감독 학습과는 다르게 명시적인 정답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컴퓨터를 학습시키는 방법입니다. 데이터와 레이블이 아닌 데이터만 사용해서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비감독 학습은 데이터에 숨겨진 특징이나 구조를 발견하는 데 사용됩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비지도 학습 방법인 오토인코더입니다. 저는 그때 그 GPS 이상치 탐지를 찾아보면서도 이 오토인코더 개념을 봤고 넷세큐리티에서도 한번 나오고 그 워크샵에서도 이 오토인코더를 사용한 그 암호 알고리즘을 만드는 그 DES였던 것 같은데 그것도 오토인코더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코더와 디코더의 개념을 사용하는데 주어진 인풋 데이터에 대해서 인코더를 사용해서 압축된 피처로 압축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압축해서 그 압축된 피처들에 대해서 디코더를 사용해서 입력과 같은 사이즈의 데이터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풋 데이터에 대해서
뽑은 특징들을 기반으로 아웃풋을 뽑아내는데, 이 피처가 잘 뽑혔다면은 인풋에 대한 비슷한 값이 아웃풋에서 나와야 되겠죠. 그 과정, 그래서 이 아웃풋의 인풋이랑 비교해 가면서 좋은 피처를 뽑아낼 때까지 그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입력값과 출력값이 최대한 같아지도록 튜닝함으로써 좋은 피처를 잘 추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설정한 오차 임계값을 만족하면 모델 생성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모델에 기존 데이터와 다른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특징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오토인코더 개념이 이상치 탐지에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실습 과정에서 텐서플로우를 사용하고 이 주피터 노트북과 아나콘다 파이썬을 설치해서 실습해 보았습니다. 이 주피터 노트북이 하는 역할이 터미널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을 이 명령어를 치면은 토큰을 생성해서 이 코드를 브라우저에서 실행하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걸 치면은 브라우저가 하나 열립니다. 저는 이제 그 열린 브라우저에 선형외기 분석, 감독학습 중에 하나였던 선형외기 분석을 한번 실습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중요한 나름 의미 있는 부분만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여기가 이제 인풋 데이터가 되고, 저는 이제 Y 데이터가 인풋 데이터에 대한 라벨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이 가중치, 이 부분이 절편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부분이 회귀식이 되고 AX 플러스 B 앞에서 나왔던 그 부분을 W와 B가 하게 됩니다. 코스트는 이 회귀식으로부터 결과값이 하이포세시스고, Y는 제가 라벨링한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귀식으로부터 나온 결과랑 제가 라벨링한 값의 오차이고, 이 오차를 줄이는 과정이 이 옵티마이저 부분에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건 텐서플로우 기본 기능 중 하나인 경사 하강 그 부분을 쓰는 것 같은데, 러닝 레이트도 설정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0.1입니다. 그래서 그 접점에서 기울기를 계산해 가면서 최적점을 찾는 과정을 수행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코스트를 옵티마이즈 하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모델 회귀식을 찾는 과정입니다. 100번 반복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자신이 라벨링한 값과 회귀식으로부터 나온 값의 오차를 줄이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습이 완료되면 회귀식에 데이터를 넣어보면서 실제 데이터와 비교해 봅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처음에 이게 100번 반복하는 과정인데, 이 부분이 오차고 그 다음이 가중치, 그 다음이 이제 절편이 됩니다. 그래서 오차를 보시면 점점 줄어들면서 가중치와 절편을 찾게 되는데, 제가 라벨링 안에 값이 1은 1이고 2는 2고 3은 3이기 때문에 가중치는 당연히 1에 가까워야 되고 절편은 0에 가까워야 되겠죠. 그래서 뽑힌 가중치와 절편에 대해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만약에 5였다면 이 가중치와 절편을 적용하면 4.936, 5와 비슷한 값이 나오고 2.5에 대해서도 근사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공부에 투자한 시간과 시험 점수 쪽에 적용해 보려고 제가 데이터셋을 바꿔봤습니다. 10에 대해는 라벨링 90, 9엔 80 이런 식으로 이 그래프와 표와 맞게 라벨링 해주고 시작을 했는데, 옵티마이즈 과정에서 실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러닝 레이트를 0.1 말고 0.02로 해서 줄인 다음에 횟수를 100번에서 1000번으로 늘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완전 이상한 값은 안 나오고 비슷한 값이 나오게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생긴 가중치와 절편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래서 여기는 이제 10시간을 하면 90점이 나온다는데 저는 이제 여기에 10시간을 하면은 몇 점이 나올까? 제 모델에 넣어보면은 88.9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5시간을 하게 되면은 55점이 나올 거라 그러고 2.5시간을 하면 한 39점이 나올 거라고 예측한 결과입니다.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토 인코더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샘플 예제를 제가 똑같이 가져와서 구동한 거고요. 보니까 이 부분이 유명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이제 MNIST가 숫자 데이터에 그 라벨링한 거를 모아둔 그 데이터베이스인데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부분이 이제 그 데이터를 가져오는 과정이고 이 부분이 이제 러닝 레이트, 뭐 반복 횟수, 그리고 그 오토 인코더에서 사용되는 그 신경망에 대한 설정을 여기서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인코더를 생성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이제 디코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인풋 데이터가 X고 디코더로 나온 값을 뺀 다음에 제곱해서 그거를 오차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오차를 최소화하는 옵티마이즈 과정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시작한다 이 부분인 것 같고 이 부분에서 이제 저희의 그 숫자 데이터들을 그 인풋으로 넣고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특징을 뽑고 그 특징에서 다시 디코더를 돌려서 아웃풋을 뽑아서 그거를 이제 옵티마이즈 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좋은 특징을 찾는 과정이 여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20번 반복하는 것 같은데 20번 반복해서 특징을 뽑는 걸 완료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래서 생성된 모델에 대해서 샘플 숫자 데이터를 10개를 쓰더라고요. 0에서 9까지 해서 그 부분을 이제 가져와서 자신의 모델 디코더에 돌립니다. 그래서 나온 값을 이제 두 번째에 넣고 자신 진짜 샘플 데이터는 첫 번째 줄에 넣어가지고 비교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프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 화면을 보니까 그 MNIST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걸로 학습한 특징을 디코더를 통해서 디코더에다가 이제 자신의 샘플 데이터 10개를 넣고 그 샘플 데이터를 그 디코더를 사용해서 아웃풋을 뽑아내면은 꽤 비슷하게 학습된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해봤는데 그 권용빈 학생도 그 암호 전문 인력 거기서 파이썬을 이용한 그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암호 그쪽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뭔가 그런 거 보면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논문에서도 어떻게 쓰면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